안녕하세요. 71세 된 이순자입니다. 며칠 전에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고향 친척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모두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써드린 것들이었어요. 그 순간 지난 5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어머니는 올해 96세이신데 지금은 치매로 저조차 알아보지 못하세요. 하지만 50년 전 그 첫 편지를 써드렸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집은 서대문구 판자촌에서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시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던 시절이었죠. 그날 저녁 고향에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큰아버지가 보낸 편지였는데 큰언니가 읽어보려고 했지만 한자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순자야, 네가 글 잘 알제? 어머니 좀 도와줄라? 손을 비비시며 안절부절 못하시던 어머니 모습을 보는데 9살 된 제 마음에도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고 서러우실지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한글을 배울 기회가 없으셨어요. 그 시대 여자들은 글을 배우는 게 사치였거든요. 집안이 가난했던 어머니는 어린 나이부터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니까 큰아버지가 중병이라는 소식이었어요. 고향에 내려와 달라는 내용이었죠. 어머니가 그때 한탄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글 몰라서 답장도 못 쓰고 이것만큼 서러운 게 없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9살짜리 제가 결심했어요. 어머니, 제가 평생 어머니 편지 써드릴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어머니를 대신해서 큰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죠. 순자야, 고맙다. 너 때문에 어머니가 사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을 5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정말 50년 동안 어머니의 모든 편지를 제가 대신 써드렸어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매주 2통, 3통씩 오는 편지들 때문에 숙제할 시간도 없었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편지 써야 한다며 거절해야 했죠. 때로는 한자가 섞인 어려운 편지들 때문에 국어 선생님께 물어보러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편지 답장을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더라고요. 25세에 결혼할 때도 큰 고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친정만 챙기면 어떡하냐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이해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편지 정도야 당연히 써드려야지. 그래서 결혼 후에도 매주 일요일은 어머니 편지 쓰는 날로 정했어요.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 약속만은 지켰죠. 1990년대에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신 후에는 편지뿐만 아니라 병원 서류, 은행 업무, 관공서 일까지 모든 글자와 관련된 일을 제가 도맡아 했어요. 어머니는 컴퓨터 시대가 와도 손으로 쓴 편지만 고집하셨어요. 기계로 쓴 글씨는 마음이 안 들어간다시면서요. 그래서 2000년대까지도 계속 손편지를 써드렸죠. 제 손이 어머니의 손이 되고 제 눈이 어머니의 눈이 되어드렸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었어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면서 집에 오면 피곤한데 어머니가 순자야, 편지 좀 써달라고 하시면 솔직히 귀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금세 사라졌어요. 어머니가 우리 순자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가 감사했죠. 정말 특별한 일도 많았어요. 고향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부고 소식을 어머니께 전해드려야 했던 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하루 종일 고민했거든요. 또 한 번은 어머니가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울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고향 친구분이 순덕이 딸이 편지를 참 잘 쓴다. 마음이 다 담겨 있다고 칭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글자만 써드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고요. 68세까지 마트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덕분이에요. 매일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열심히 일해서 병원비라도 벌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거든요. 3년 전에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의지해오던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다니.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가니까 저희 부부 연금으로는 빠듯해요.
저는 국민연금 45만 원, 남편은 25만 원 받고 기초연금 52만 원까지 합쳐서 월 122만 원인데 어머니 요양비하고 저희 생활비까지 하면 매달 30만 원씩 부족해요. 그래도 마트에서 33년 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충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주 3회씩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요. 비록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지만 어머니 오늘도 편지 한 통 왔어요 하면서 옛날 편지들을 읽어드려요. 그러면 가끔 어머니 눈에 초점이 생기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50년을 돌아보니까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효도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가 불편해하시는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드리는 것, 그게 진짜 효도인 것 같아요. 어머니 편지를 써드리면서 깨달은 건 글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서럽고 답답한 일인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항상 말했어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내 할머니처럼 글을 모르면 얼마나 불편한지 알겠지? 또 하나 깨달은 건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형제들은 순자가 어머니를 독차지한다고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혀 억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거든요. 지금 저희 자녀들은 다 성인이 되어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장남은 경기도 고향에서 회사 다니고 차남은 인천에서 치킨집을 하고 딸은 부산에서 간호사를 해요.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자주 못 보지만 그래도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는 모두 모여요. 그럴 때마다 제가 50년 동안 써드린 편지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엄마가 진짜 효녀다라고 해요. 요즘 젊은 분들 보면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다들 바쁘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50년을 대신 써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불편해하시는 작은 일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린다든지 병원 예약을 도와드린다든지 그런 것들만이라도 자식이 나서서 해드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실까요? 제가 어머니 편지를 써드리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던 때예요. 고향 소식을 들으시고 아이고 반갑다 하시던 그 표정 지금도 눈에 선해요. 50년 동안 쓴 편지가 몇 통인지 세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 1000통은 넘을 거예요. 매주 한 통씩만 해도 1년에 신통이니까요. 그 편지들 속에는 어머니의 일생이 담겨 있어요. 고향 친구들의 안부, 친척들의 결혼과 출산 소식,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 명절 인사와 안부 전하기. 어머니는 글은 모르셨지만 사람에 대한 정은 누구보다 깊으셨어요. 편지 내용을 정해 주실 때마다 그분 건강은 어떤지 물어봐라, 아이들 공부는 잘하는지 안부 전해라 하시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셨거든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글로 옮겨 적으면서 저 역시 사람 대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50년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와 그렇게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창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것 좀 해달라 하시면 귀찮아하지 말고 기꺼이 해드리세요. 그게 바로 효도예요. 글을 못 읽으시면 대신 읽어드리고, 글을 못 쓰시면 대신 써드리고,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에라도 모셔다 드리고, 그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큰 효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매일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려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딸 순자예요. 50년 동안 어머니 편지 써드린 순자 말이에요. 비록 대답은 안 하셔도 제 마음은 전해질 거라고 믿어요. 어머니가 편안히 가실 때까지 저는 계속 어머니의 눈이 되고 손이 되어 드릴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안부를 여쭤보세요. 더 많이 대화하세요.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처럼 50년씩 편지를 써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언젠가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어머니 편지를 50년 동안 써드린 것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50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정한 효녀가 될 수 있었고 어머니는 외롭지 않게 살아오실 수 있었거든요.
비록 어머니는 이제 치매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지만 제 마음속에는 50년 동안 함께 나눈 모든 순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남아 있어요. 어머니, 딸이 평생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편지는 못 써드려도 사랑은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게 지금 제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편지예요.